믿기 어려운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장을 할 때는 반드시 유골을 화장한 후에 옮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공사나 각종 부지조성공사 등으로 묘지가 공공사 부지에 편입될 경우 수많은 무덤들을 어쩔 도리 없이 이장해야만 합니다. 도시 외곽의 공동묘지로 묘지를 택지로 만들 경우에는 수백 개의 무덤을 동시에 이장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 편입 부지 내의 무덤은 개인적으로 이장을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무덤을 이장해 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장 통보를 받고 나면 우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경우 걱정은 대개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어느 곳에 묘지를 마련하여 이장을 할 것인지의 틀을 구하는 문제이고, 다음은 조상의 유골을 이장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꺼림칙함일 것입니다. 더구나 풍수지리에 대한 식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경우 더욱더 난감해지고 부득이 모든 일을 지간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시신의 매장보다도 중요한 이장을 지간에게만 맡길 경우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평소 풍수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이 망해도 지간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던 것으로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징비록의 저자로 잘 알려진 서예 유성룡 선생은 지관들은 욕심이 많고 거만할 뿐 아니라 법술 또한 형편없으니 훗날의 일을 대비하여 세상에 자식된 사람은 평소에 풍수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관들로 인한 문제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정도 면에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오늘날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공사업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이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손들이 단순히 조상의 묘소에 대한 성모 등 사후관리의 불편함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가족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년 청면 한식을 전후한 시기나 윤달에는 지관을 비롯한 성물 조경 등 관련 사업자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은 무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집안에 큰 변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된 무덤은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 이장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 두고 묵히는 것이 조상과 후손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후손들의 편의를 위한 가족묘지로의 이장은 유골이 지기를 감응할 수 없도록 반드시 유골을 화장한 후에 이장해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폐기만으로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장 작업입니다. 오랜 경험에 의하면 당초 유골이 받던 그 땅의 나쁜 기로 인한 흉사는 무덤을 이장한 후 빠르게 치유되는 편이나 길지에 이장을 했을지라도 생기의 감응은 빠르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이장한 곳의 나쁜 기운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정확하고 빨리 나타나고 기륭하복이 후손들 모두에게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명당으로 이장을 할지라도 유골을 그대로 이장할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후손 중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각오하고 이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골을 그대로 이장을 할 경우에는 덕보다도 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선대들은 예로부터 가능한 이장을 금지해 왔습니다. 풍수서인 인자수지에 이장을 해서는 안 될 5가지의 경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이 번창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오래된 무덤, 세 번째로 5가지의 상스럽지 못한 일이 없는 경우이고, 네 번째로는 5가지의 근심이 없는 경우, 5번째는 집안이 그럭저럭 지탱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무덤을 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5가지의 상스럽지 못한 일인 오불상은 첫 번째로 무덤의 봉분이 까닭없이 무너질 때이고, 두 번째는 봉분이의 잔지가 말라 죽을 때, 세 번째는 집안에 음란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젊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청산가부가 생기는데, 네 번째는 집안의 사람이 불충불효하여 미쳐 날뛰거나 부도덕 형벌, 상해, 질병, 화재 등과 같은 우환을 자주 당할 때, 다섯 번째는 집안 식구가 자주 사망하여 대가 끊길 우려가 있거나 재산이 자꾸 빠져나가거나 또는 자주 관제구설에 시달릴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청은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상의 유고를 이장하여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풍수는 본인의 야망이나 시중직관들의 유혹으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부모 묘를 앞쪽 마을은 귀한 사람이 나온다는 뜻의 기공리이고 뒤쪽은 왕을 모신다는 뜻의 시왕리가 소재한 충남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산막산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한학압 전 민주당 고문은 부모묘를 하늘의 상제가 거처하는 별자리라는 충청도의 자미원 명장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김덕용 전 국회의원은 조부모묘를 대둔산의 전기가 흐르는 완주군 천등산 구지봉 아래에 위치한 하늘의 신성 가운데 가장 어뜸된 자의 땅이라는 장선리로 이장을 했습니다.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가족묘지에 조부모묘를 이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장을 하지 않고 유골 상태로 이장한 것으로 이들 모두 소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직관들의 농간에 쏘가서 이장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 결과는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장 유혹에 빠지는 것은 직관들이 극히 일부의 성공 사례를 묘지를 과장해서 전파를 하기 때문입니다. 유골 이장이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면 선대들의 경험에 의한 이장 금지 대상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장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